안녕하세요. 빛나는 제이입니다. 공개 도면 5번 겨울 캠프 전체풀이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여기까지 했어요. 눈 결정치 오브젝트 만들기. 이거는 중심부에 배치할 오브젝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오퍼시티가 60% 적용되어 있고 색상을 C50, M20으로 했어요. 완성 도면 보시면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서 세 곳에 배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오브젝트는 오퍼시티 값은 100% 되어 있고 색상만 C50, M20으로 했어요. 이거는 클리핑 마스크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하나씩 복제해서 포토샵에 가서 배치하고 효과 넣어 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스마트 오브젝트로 붙여넣고 중심부에 가이드라인 보면서 배치합니다. 이렇게 배치해 두고요. 가운데 있는 것부터 레이어 스타일 효과 적용해 볼게요. 입체 효과, 외부 광선 효과입니다. 확대를 시켜서 효과를 넣어 볼게요. 레이어 오른쪽 빈 곳에서 더블 클릭하시거나 레이어 패널 아래쪽에 FX 버튼 사용하시면 됩니다. 레이어 오른쪽 빈 곳에서 더블 클릭. 입체 효과는 베블 앤 엠보스입니다. 여기서 하나씩 효과 적용해 볼게요. 입체 효과 적용하실 때에는 섀도우 영역, 하이라이트 영역을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섀도우는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밝은 부분, 하이라이트 영역은 왼쪽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위치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위치는 앵글 값으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절을 하니까 하이라이트 영역이 변경이 되죠. 140도 정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130에서 140도 정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하이라이트로 들어간 컬러가 좀 다르죠. 섀도우 부분도 그렇고요. 하이라이트를 조금 더 강하게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퍼시티 값을 조절을 하죠. 이 정도. 섀도우는 너무 짙은 것 같으니까 섀도우의 오퍼시티를 좀 줄이고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사이즈와 뎁스를 조절을 합니다. 뎁스는 깊이 값입니다. 우선 사이즈 조절을 하니까 영역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죠. 사이즈는 줄이고요. 5 정도로 하고 이번에는 뎁스 값을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값을 올려 볼게요. 값을 700% 이상으로 조절을 하고 사이즈를 다시 한번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3에서 4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만든 오브젝트에 따라 느낌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값을 암기를 하지 마시고 응용을 해주세요. 이렇게 값을 넣어주고 앵글 값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다음 외부 광선 효과 아우터 글로우 체크하고요. 리셋 한번 해주겠습니다. 우선 사이즈부터 키워볼게요. 사이즈만 조절을 잘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퍼시티를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할게요. 그럼 가운데 있는 눈 결정체는 끝났고요. 작게 조절해서 하나, 둘, 셋 여기 한번 배치해 볼게요. 오퍼시티 60%입니다. 이미 일러스트에서 하고 넘어왔죠. 컨트롤 T 크기 조절하고 여기서는 회전을 해야 되네요. 이런 거는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크기 조절하고 배치. 영상의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저는 배치를 좀 대충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배치는 대충 저 정도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배치는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렇게 배치하고요. 하나 더 복제하고 Alt키 눌러서 이렇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T 하고 크기 조절이 필요하면 또 크기 조절해야 되고요. 방향키로 이렇게 또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복제해서 이쯤 컨트롤 T 방향키로 컨트롤 누른 상태로 방향키로 또 이렇게 조절을 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 클리핑 마스크 된 오브젝트 이겁니다. 클리핑 마스크 이미지 두 개가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크기부터 배치해 볼게요. 컨트롤 T. 이 오브젝트 배치할 때는 중심에 들어간 눈 결정체 레이어 뒤로 이렇게 겹쳐지도록 해주세요. 레이어 배치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쯤 배치하고 하나 더 만들어 둘게요. 하나 더 만들어 두고 배치하고 컨트롤 T로 크기 조절을 하고요. 이미지 배치 두 개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미지 불러올게요. 이미지 3, 4 캔버스로 바로 드래그 하고요. 시험장에서 사용한 이미지와는 다릅니다. 이미지 03부터 왼쪽에 배치하겠습니다. 크기 줄이고 왼쪽에 있는 오브젝트 위로 이렇게 이미지 레이어 올려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레이어 사이에서 Alt키 눌러서 콩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미지 03이 눈결정체 오브젝트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이게 클리핑 마스크고요. 이제 여기서 해야 할 설정이 입체 효과와 블렌딩 모드 적용입니다. 블렌딩 모드부터 먼저 해볼 건데 여기서 블렌딩 모드는 이미지에 해주셔야 됩니다. 이미지 레이어에 블렌딩 모드를 이미지가 쨍한 느낌이 안 들죠? 약간 색깔에 겹쳐진 느낌이 들잖아요. 이것도 시험장에서 이미지 보시고 어떤 블렌딩 모드를 넣어야 될지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하드라이트도 괜찮아 보이고 스크린도 괜찮아 보이는데 저는 스크린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입체 효과는 눈 결정체 오브젝트 레이어에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앞에서 사용했던 입체 효과 있죠? 여기 눈 결정체에서 사용했던 입체 효과 베벨린 엠보스 이 값을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복제를 할 겁니다.
Alt키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 이름, 베벨 앤 엠보스 이 부분 클릭 드래그 해서 복제합니다. 이렇게 복제하면 똑같은 값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복제가 됐고요.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레이어 이름, 베벨 앤 엠보스 더블 클릭하시고 수정합니다. 어디를 수정을 해줄 거냐면 섀도우 값을 좀 더 진하게 넣어주고요. 좀 더 진하게 넣어주고 그리고 좀 부드러움을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소프튼 값을 좀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섀도우 다시 한번 또 진하게 하이라이트도 강하게 100까지 넣어줘도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조절을 해주시고 소프튼 값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수정을 조금 합니다.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하나 더 있죠. 여기입니다. 이미지 공사 컨트롤 T 컨트롤 T 배치하고 엔터 합니다. 시험장에서 사용한 이미지가 아니라서 저는 대충 배치할 건데 여러분들은 이미지 보시면서 여기 사람 얼굴 보이시죠? 이거랑 썰매 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썰매 기준으로 잡아서 배치 잘 해주세요. 클리핑 마스크 해주고요. 이렇게 꽁 해가지고 클리핑 마스크 해주고 이미지 자체에다가 블렌딩 모드 저는 스크린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용했던 베벨 엠보스를 그대로 복제해서 가져올게요. 어떻게? Alt키 눌러서 클릭 드래그 이렇게 해줍니다. 크기 조절 필요하면 클리핑 마스크에 사용한 이미지까지 같이 잡아서 컨트롤 T 해서 이렇게 크기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엔터. 완성 도면에서는 여기 나무 트리 끝부분이랑 살짝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요거 좀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 살펴볼게요. 눈 결정체는 그럼 이렇게 끝을 내고요. 그 다음 왼쪽 지시사항으로 가서 문자 2 겨울 캠프 이 부분 한번 해볼게요. 오브젝트 2번 문자고 문자에서 조금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타입 툴 클릭하고요. 글자 먼저 입력할게요. 겨울 캠프 엔터하고 연달아서 적습니다. 글자는 옵션 바에 보시면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크기 변경하고 글꼴 찾겠습니다. 컨트롤 T 문자 패널에서 한글은 맑은 고딕이 자주 나왔었죠. 맑은 고딕 한번 넣어 볼게요. 맑은 고딕 비슷해 보이죠? 크게 조절하고요. 이거 가지고 수정을 하면 되는데 좀 얇으니까 볼드체로 바꾸죠. 볼드로 바꾸고 겨울 캠프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 숫자 보시면 좀 다른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비슷한 걸로 찾아보시고요. 찾아봐도 없을 때는 변형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이때는 일자만 신경을 쓰셔서 이 사각 툴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라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최대한 비슷하게 보이는 글꼴을 찾아봤거든요. 이 부분만 목록에서 맨 끝으로 가세요. 맨 끝에 가시면 미얀마 텍스트 폰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드체를 적용을 해 보시면 꽤 비슷한 거 아실 수 있으세요. 클릭해 볼게요. 꽤 비슷하죠?
이걸로 조금만 수정이 들어가면 됩니다. 글자를 깨고 스트로크랑 면이랑 색상 지정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Create Outline 이렇게 해주시고요. 화이트, 면색 화이트, 스트로크 C90, M75, 00 이렇게 해주고 굵기 흰색의 면적이 좁아지죠? 얼라인 스트로크에서 선이 바깥쪽으로 들어가도록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굵기 잘 보시고 캡 둥글게, 코너 둥글게 이렇게 바꿔주세요. 큰 글자 부분 겨울 캠프는 괜찮은데 여기 아랫줄에 두 번째 줄은 굵기를 좀 바꿔야 되죠. 일단 그룹 해제합니다. 언그룹 하고 얘는 위로 올려둘게요. 올려두고 이것부터 수정을 하죠. 굵기부터 변경합니다. 5, 4. 5로 하는 게 좋죠. 여기 보시면 숫자 부분 보시면 이렇게 막혀야 되죠. 여기 잘 보세요. 여기도 막혀 있죠. 4로 하면 이렇게 뚫리잖아요. 그래서 5로 하는 게 좋고 여기서 이제 좀 수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이 글자 부분이 좀 신경이 쓰여요. 두 개만 글자 목이랑 수 두 개만 눌러서 Shift 하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가로 길이만큼 줄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납작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사이에 간격도 좁아 보이죠? 그래서 여기도 3번 정도 띄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겨울 캠프 수정 들어갈게요. 굵기가 좀 굵은 것 같아요. 8로 할게요. 8로 하고 글자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어차피 요거랑 따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완성 도면 보시면 글자 겨울 캠프에만 입체 효과가 들어가 있어요. 요 아래에 숫자 부분 여기에는 아무 효과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묶어서 가져가게 되면 효과 처리하기가 조금 힘들겠죠. 또 포토샵에서 또 잘라내기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따로따로 가져가는 게 더 쉽습니다. 수정 한번 해볼게요. 겨부터 하죠. 모음의 아래쪽을 조금 더 길게 내려주는 거예요. 마우스로 하셔도 되고 방향키로 조작하셔도 됩니다. 아래쪽 방향키 이렇게 눌러주면 선택한 포인트, 활성화된 포인트만 선택이 된 거라서 요 패스만 길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길게 요 정도로 해볼게요. 그다음 요 길이에 맞춰서 다른 것들도 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울자 해볼게요. 일단 릴리즈 시키고 이거 이응은 필요 없으니까 날릴게요. 날리고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조금 더 붙이고 리을을 수정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직접 선택 툴 사용해서 포인트가 리을만 선택이 되게 이렇게 활성화된 포인트 잘 보세요. 자, 여기만 선택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조작하기 좀 힘드실 거예요. 방향키 사용해서 아래쪽 방향키 사용해서 이렇게 쑥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이거 좀 더 길게 가로폭이 더 길어야 된다면 이렇게 또 조절하셔도 돼요. 살짝만 해봤고요. 그 다음 캠 할게요. 사이 보시면 딱 붙어 있죠. 여기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조금 더 이동. 뒤로 돌릴게요. 컨트롤 시프트 왼쪽 대괄호.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좀 내려주고. 그런데도 이 부분이 막히지 않죠. 캔만 스트로크를 또 바꾸기에는 살짝 티가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티가 안 날 것 같기는 하고, 얘를 또 구로 해볼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굵기를 9로 하죠. 이렇게 하고 이 부분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대충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음을 좀 더 바꿔야 되죠. 여기도 밑으로 쑥 내려오게. 여기 포인트 4개만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방향키로 내려볼게요. 쭉 길어지죠? 조금 더,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 다음 프 하겠습니다. 프는 아예 잡아서 이동을 이렇게 시키고요. 자, 이렇게 해주고 자음만 릴리즈 시키고 자음만 다시 좀 이동을 시키죠. 아니면 가로폭을 좀 이렇게 늘려주셔도 되고요. 너무 붙지 않게 위로 살짝 올린 다음에 요것만 위로 가져가서 회전을 시킵니다.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요. 조금 더 위로 올릴게요. 이 정도는 가야 되죠. 그리고 직접 선택 툴 사용해서 여기 4개의 포인트 잡아서 마찬가지로 방향키로 조절합니다. 자, 요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줄게요. 그런데 여기가 너무 붙으면 안 돼요. 이게 붙어버리면 포토샵에서 효과 넣을 때 합쳐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는 좀 띄워줘야 됩니다. 간격을 이 정도로 띄우고요. 여기는 좀 줄여주고. 지금 키보드 방향키로 조절하고 있어요. 마우스보다 방향키가 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그러면 글자 부분은 얼추 된 것 같으니까 요 이응 한번 만들어 보죠. 원을 사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여기가 센터인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Shift 눌러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만들고 스트로크 패널 보시고 좀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면 색상을 이렇게 돌려주고 스트로크를 없는 상태로 해줄 거예요. 이 상태. 그리고 크기 다시 한번 조절하고요. 이렇게 해주고 이 부분은 스트로크라고 생각하고 만들었거든요. 여기. 그래서 맨 뒤로 돌려줍니다. 컨트롤 시프트 왼쪽 대괄호. 컨트롤 시프트 왼쪽 대괄호 맨 뒤로 보냈고요. 이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컨트롤 C, 컨트롤 F 맨 앞으로 이렇게 복제된 상태입니다. 얘는 흰색으로 스트로크만 넣어줄 거예요. 흰색으로.
이렇게 해주고 크기 조절한 다음에 두께를 키웁니다. 여기서 얼라인 스트로크를 변경을 할게요. 바깥쪽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고 중심으로 들어가게 첫 번째 걸로. 그리고 두께 한 번 더 조절을 합니다. 배치를 맨 앞으로 빼줍니다.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대괄호. 파란색 원을 좀 더 키울게요. 크기를 조금 더 키우고 다시 원을 두께가 제법 굵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크기 키우고 이런 느낌으로 해주고 눈이랑 코 만들어 볼게요. 동그라미 가지고 여기가 센터인데 코는 센터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좋겠죠? 상태에서 원 만들고 여기는 스트로크 없음. 면 색상을 K, M100, Y100 이렇게 해줍니다. 다시 한번 크기 조절할게요. 복제해서 눈으로 가져가고 흰색으로 하나 더 복제해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뿔 만들어 볼게요. 뿔은 라인 툴 사용하죠. 왼쪽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흰색으로 스트로크를 흰색으로 넣어 줄 거예요. 이렇게 이만큼 위로 올라가고 굵기 그 다음에 캡 둥글게 이렇게 해서 또 이쪽에도 하나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나 또 올라가고 세 개 다 잡아서 모양을 제대로 만들었다 싶으면 다 잡아서 오브젝트 확장 익스펜드 그다음에 합치기까지 패스파인더에서 합치기 하나 더 복제해서 회전만 시켜줍니다. 좌우 반전이 아니에요. 모양 잘 보시면 회전만 해줍니다. 이 정도 크기를 좀 줄일게요. 크기 줄이고 다시 이렇게 배치시켜주고 빨간색이 아니라 흰색이 돼야 돼요. 일단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얘를 좀 크기를 크게 해줄 거예요. 패스, 오프셋 패스
3으로 해볼게요. 여기 면적을 보시면 됩니다. 2.5, 2.5로 하고 여기 색상은 C90, M75, 00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파란색만 다시 맨 뒤로 배치를 컨트롤 쉬프트 왼쪽 대괄호, 그다음 빨간색 이 부분은 흰색이었죠. 흰색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물자 만들었습니다. 이해되셨죠? 만들었으니까 복사해서 포토샵 가서 배치하고 효과 넣어 볼게요. 날짜 부분은 별다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배치만 해주시면 되고요. 컨트롤 V로 겨울 캠프 붙여놓고 여기는 레이어 스타일을 넣어야 합니다. 일단 배치를 하고요. 지시사항 따라가 보면 눈 결정체랑 똑같은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입체 외부 광선 효과. 그러면 눈 결정체에 들어간 거 다시 복제하시면 되죠. 눈 결정체가 요거네요. 여기서는 이펙트 자체를 복제를 하면 됩니다. 여기 겨울 캠프에다가 Alt키가 복제죠. Alt키 눌러서 클릭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효과가 복제가 됐고요. 이 상태로 두지 말고 좀 수정을 하죠. 여기서는 섀도우 영역을 약간만 더 짙게 만들어 줄 겁니다. 섀도우 영역. 다른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도 100으로 싹 올렸어요. 그 다음 아우터 그로우, 외부 광선 효과를 지금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이즈랑 좀 조절을 할 거예요. 스프레드, 그다음에 오퍼시티를 조금 더 올리고요. 이런 식으로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스프레드 값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중앙에 들어가는 이 눈 결정체랑 글자랑 끝났어요. 다음 요거 한번 해볼게요. 눈사람. 오브젝트 3번 귀여운 눈사람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 목도리에 보시면 지그재그로 스크리블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6번부터 하고 오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6번부터 해줄게요. 글자부터 입력합니다. 타입 툴 클릭하고 윈터 컨트롤 T 미얀마 텍스트, 마지막에 사용했던 미얀마 텍스트네요. 이걸로 해도 별 상관은 없겠어요. 버다나로 한번 해볼게요. 버다나 볼드 이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일단 그리드 위에 올려가지고 크기 한번 보죠. M100, Y100 40% 휘갈겼음 필터 효과. 세로 길이를 좀 길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비율을 깨서 세로 길이 길게 하고
이 상태에서 효과를 넣어 보겠습니다. 컬러, 엠벳, Y백,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스크리블, 클릭. 디폴트로 기본값으로 되어 있죠. 지그재그로 바꿉니다. 스크리블 효과는 영상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전체 25개의 도면 중에서 이 스크리블 효과가 2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위 링크 가시면 각 옵션마다 설명을 자세히 해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봐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요한 것만 딱딱 설명을 드릴게요. 지그재그로 설정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굵기부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굵기가 조금 더 굵어 보이죠? 그래서 스트록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확 올리시면 티가 안 나거든요. 여기 값이 하도 미세해서 조금씩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0.65로) 해두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간격이 너무 넓거든요. 스페이싱 조절을 합니다. (1.8) 그 다음에 굵기는 0.5 이렇게 해두고 앵글 값 바꿀게요. 선이 들어가 있는 앵글이 요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앵글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30도)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죠? (0.4로) 하고, 간격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일단 오케이 해볼게요. 수정을 다시 하고 싶으시면 클릭하고요. 오른쪽 속성창에서 여기 필터 이름 보이시죠? 스크립을, 이 부분을 다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앵글 값 변경하고, 스트록, 굵기 변경하고, 스페이싱, 간격 조절한 게 답니다. 이 정도 하고 포토샵 가져가서 조금 더 수정을 하면 됩니다. 오퍼시티 값 변경해서 가져갈게요. 여기 60이었죠? 60으로 하고, 여기 도면 아래쪽에 이 까만색 글자는 인디자인으로 하셔도 되고요. 인디자인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바로 글자 일러스트에서 해서 가져가죠. 40%였네요. 오퍼시티 40으로 다시 하고, www.wintercamp.com 크기 작게 줄이고, 컨트롤 T 해가지고 글자 변경하는데, 기본적인 거 에리얼 폰트가 조금 기본적이거든요. 여기서는 볼드로 한번 해볼게요. 볼드 가서 느낌 보고 자간 변경을 조금 할게요. Alt 방향키.
레귤러로 해볼게요. 레귤러로 하고 글자는 K100 K 이거랑 이거 가져가서 한번 붙여 넣겠습니다. 작은 글자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고요. 그리고 윈터 부분도 붙여넣기 하고 배치합니다. 글자 부분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별다르게 설정을 변경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눈사람 가져와서 가운데에 다시 배치하면 됩니다. 오브젝트 3번 귀여운 눈사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원을 가지고 만들죠. 정비율로 하나 만들고 스트로크 없음 필 색상을 COMO 패더 효과가 들어갔습니다.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패더 프리뷰에 체크하시고요. 값을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3)으로 했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복제해서 위로 올리고 사이즈는 똑같은 거 같거든요. 한번 볼게요. 사이즈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가이드라인 하나 빼서 중심축 하나 만들죠. 이렇게 중심 맞추고 얼굴부터 작업해 볼게요. 눈도 동그라미 하나 만들고 색상은 K95입니다. 95 다음 볼도 Shift 눌러서 정비율로 만들어주고 색상은 70/70 여기도 패더 효과입니다.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패더 4.5로 해볼게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원이 하나 또 있죠. 원 만들어서 색상은 없지만 흰색으로 보이죠. 흰색으로 할게요. 위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코 해볼게요. 코는 라인 툴 사용하고요. 라인 하나 그려주고 스트로크 색상은 M100, Y100 스트로크 패널에서 굵기 변경하고 캡 동그랗게 해주고요. 굵기 조금 더 넣어주고 코는 아래쪽은 좁고 위쪽은 넓어요. 이거 어떻게 해줄 거냐면 위드 툴을 사용을 해서 위쪽을 넓게 맞춰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너무 많이는 하지 말고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확장을 시키고 크기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크기를 조금 조절을 했어요. 다음 눈이랑 볼이랑 반전시키죠. 리플렉트 툴 사용해서 이 중심 라인에서 Alt키 꼭 누르고 버티컬 카피 됐습니다. 그 다음 입부분 만들어 볼게요. 눈을 하나 복제해서 이거보다 더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크기 줄이고요. 처음에 만들 때 크기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블렌드 툴 사용하고 나서 크기를 또 조절을 하려고 하면 귀찮거든요. 그래서 한번 할 때, 처음에 만들 때 크기를 잘 넣어 보시고 크기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요. 살짝만 더 크게 해볼게요. 살짝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수 하나, 둘, 셋, 넷, 8개거든요. 총 8개예요. 그래서 일단 블렌드 툴로 8개를 만들고 하죠. 하나 만들고 복제해서 이렇게 빼준 다음에 2개 다 잡고 블렌드 툴 클릭해서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시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고 옵션 값 수정합니다. 컬러 아니고 스텝으로 해주시고요. 총 8개죠. 8개에서 2개 뺍니다. 6개 해주시면 됩니다. 프리뷰 체크하면 2, 4, 6, 8개 맞죠?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준 패스, 직선 방향의 패스를 곡선으로 동그랗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곡선을 또 만들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스트로크로 바꾸고 왼쪽 여기까지, 오른쪽 여기까지 잘라주면 될 것 같거든요. 이거 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라인 하나 또 빼가지고요. 일단 잘라볼게요. 가위 툴 선택해서 여기 한번 클릭하고 또 여기 한번 클릭해서 잘라줍니다. 위에는 필요 없고요. 아래에 있는 여기 패스만 필요하거든요. 크기 조절 또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한번 넣어 봅니다. 입이 이렇게 오면 되거든요. 조금 더 줄여 볼게요. 됐습니다. 요게 이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2개를 다 선택합니다. 위에 거랑 아래 거.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 블렌드, 리플레이스 스파인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클릭하고 이동시키고 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굴에 끝났고요. 모자 만들까요? 모자는 원기둥 생각하시면 되죠. 밑에 거 창 부분은 뭐 원이죠. 확대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동그라미 모자 창부터 하겠습니다. 색상, 면 색상 K95 하나 복제해서 밑으로 빼고 이 부분은 K70 검은색 앞으로 빼주고요. 그리고 살짝 더 거리 좁혀줍니다. 이 정도 조금 더 올리고요. 이렇게 하고 직접 선택 툴 사용해서 가운데 포인트 선택해서 살짝만 내려줍니다. 너무 많이는 말고 살짝만 이렇게 조절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부분, 머리 부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하나 만들고 이 정도 들어가면 되죠. 조금만 더 크게 이렇게 하고요. 사각형으로 기둥 부분 만들어요.
이렇게 하고 이 원을 가지고 또 복제해서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 모두 선택해서 프리 트랜스폼 툴 사용해서 윗부분을 조금 넓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흰색 동그라미 점 선택해서 이렇게 넓혀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은 좁혀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 좀 해볼게요. 쉐이프 빌더 툴 사용해서 윗면 합쳐주고 아래쪽은 또 아래쪽 길이 3개를 다 이렇게 합쳐주시면 됩니다. 색상 변경해 볼게요. 위쪽은 K95, 아래쪽은 K90, 그런데 빨간 띠가 하나 또 있죠. 이거 해볼게요. 원을 하나 만들고 분리를 해줄 거예요. 만들어서 스트로크로 바꾸고 위에 건 필요 없어요. 위에 패스는 날리고요. 다음 2개 잡아서 요거랑 요것만 잡아서 디바이드 합니다. 패스 파인더에 디바이드 이렇게 해주시면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래쪽만 색상 변경하면 돼요. M100, Y100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줍니다. 색상이 잘못됐네요. 색상이 안 나오죠. 왜 그럴까요? 컬러 패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레이스케일로 되어 있죠. CMYK로 바꾸고 나니까 색상이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CMYK로 돌렸는데 색상 안 나오면 CMYK 해주신 다음에 다시 색상값 입력하시면 됩니다. M100, Y100 이렇게 해주고 얘는 컨트롤 G 해가지고 그룹 묶어주고요. 이제 합쳐 볼게요. 아래 걸 줄이든지 위에 걸 크게 만들든지 요거를 크게 만들면 되겠네요. 조금 더 크게. 또 조금 더 작게 만들고 그럼 모자 완성. 컨트롤 G 해서 그룹으로 묶어주고 배치해 볼게요. 회전시키고 전체적으로 또 크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모자 올려줍니다. 됐습니다. 이제 몸통 부분 해볼게요. 단추 3개네요. 동그라미 만들어서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원 하나, 정비울로 원 하나 만들고 K95, 복제해서 여기는 높이를 줄여줍니다. 이거 복제해서 밑으로 배치하고 하나, 둘, 셋 선택해서 좀 아래쪽으로 더 내려주세요. 이제 목도리 들어가야 되죠. 목도리는 스크리블 효과, 그러니까 여기서 했던 희갈겨슴 필터 눈사람 만들기 전에 이것부터 6번부터 한 이유가 이 속성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조금만 응용을 해주면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이 눈사람의 목도리는 지시사항에 있는 이 부분 보지 마시고요.
완성 도면에 있는 눈사람으로 해주세요. 어쨌든 채점을 하는 기준은 완성된 도면으로 비교를 해서 점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지시사항보다는 완성된 도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볼이 위치가 달랐네요. 조금 더 크게 하고요. 조금 더 크게 하고 지우고 가져가서 이쪽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대괄호 맨 앞으로 빼주면 돼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한번 해볼게요. 라인 툴 사용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 하나 라인 그려줍니다. 색상은 M100, Y200 이렇게 하고 굵기 바꾸고 그다음에 프로파일에서 삼각형 있죠? 삼각형인데 복돌이 잘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폭이 좀 더 커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프로파일에서 반전 시켜주시고요. 굵기 좀 더 바꿀게요. 이렇게 해두고 수정하면서 또 수정하시고 이러면 됩니다.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스크립을 클릭. 앞에서 사용했던 속성입니다. 지그재그로 되어 있었고 우리가 스트로크랑 스페이싱만 조금 조절을 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앵글 값으로 지그재그가 이렇게 내려오도록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굵기 좀 더 굵게, 그리고 간격을 1로 한번 해볼게요. 1.2, 1.3.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패스 오버랩을 사용을 해서 이 폭을 좀 더 넓게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너무 촘촘해 보이죠. 스페이싱을 또 바꾸고 굵기를 또 수정을 해 볼게요. 1.5, 간격 다시 2.5. 이런 식으로 하셔서 수정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2.8, 이렇게 하나 만들고 패스를 또 수정하시려면 이렇게 또 변경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 2개 또 해볼게요. 또 라인 잡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또 굵기 바꿔보고요. 여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폭이 좀 커져요. 그래서 삼각형으로 하고 반전시키고 폭도 변경시켜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스크립을 앵글 값 보니까 제법 비슷하죠. 이렇게 둬도. 그리고 간격 조절을 좀 해볼게요. 패스 오버랩, 굵기,
이렇게 변경을 하고 일단 OK 하겠습니다. 이동을 또 시켜주고 스크립을 다시 눌러서 조금만 더 수정을 할게요. 이렇게 OK 한 다음에 오브젝트에서 확장을 한번 시켜주고 그러면 이 선대로 패스가 확장이 됐죠. 이 상태에서 펜 툴 잡아서 꽁지만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만 해줄게요. 그리고 라인 툴 잡아서 하나는 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조금 더 길게 내려오고 프로파일 바꾸고 반전시키고 크기 변경하고 그다음에 이펙트에서 다시 스타일라이즈 스크립을 각도부터 설정하죠. 이 정도 하고 이렇게 둬도 문제는 없을 것 같죠? OK 합니다. 그 다음에 패스 조금 더 수정을 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 해볼게요. 이 부분은 그냥 펜 툴로 만들겠습니다. 펜 툴 클릭하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클릭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나 해주고 이어지면 안 됩니다. 다른 라인이랑 이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또 가서 이쯤에서 끊어주고 또 끝까지 가지고 굵기 바꾸고 캡 둥글게 코너 둥글게 굵기 다시 확인하고 4.5 아니면 4 이렇게 해준 다음에 조금 패스 수정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얼굴 부분만 다 잡고요. 이렇게 컨트롤 얼굴 부분 여기랑 여기 컨트롤 G 해서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주고 얘가 목도리보다 앞으로 나와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대괄호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패더 효과도 보이고 목도리도 보이고 요 목도리 잡아서 배치를 아래쪽으로 살짝만 내려도 되죠. 이렇게 해서 눈사람 끝났고요. 포토샵 가져가서 배치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C 배치하실 때 윈터 글자 뒤로 가야 됩니다. 윈터 글자가 여기 있네요. 요게 윈터고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컨트롤 V 눈사람 붙여놓고 크기 조절하고 레이어 배치하겠습니다. 이거 눈사람이죠. 그림자를 만들어야 돼요.
보시면 눈사람 아래 그림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시사항에는 그림자 효과라고만 되어 있네요. 한번 해볼게요. 눈사람을 하나 복제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눈사람 카피를 그림자로 만들죠. 더블 클릭하고요. 여기서 컬러 오버레이를 회색으로 넣을게요. 적당히 회색으로 넣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컨트롤 T 한 다음에 회전을 시키고, 보이시죠? 여기. 회전을 시키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오도록 회전을 시키고요. 위치 잡고, 크기 조절을 할 때 높이 길이만 조절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가 조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높이 값만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합니다. 눈사람 그림자죠. 가우시안 블러를 넣어서 조금만 흐릿하게,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어 줄게요.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 선택하고요. 지금 5.0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금 더 올려볼게요. 5.0으로 해도 되겠네요. 조금만 이렇게 넣어서 오케이 한 다음에 여기서 컬러 오버레이를 조금 더 연하게 넣어 볼게요. 조금 더 연하게. 회색을 조금 더 연하게 넣고 오퍼시티 값을 조절을 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그림자 완성입니다. 컬러 오버레이에서 색상을 연회색으로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진한 색으로 넣지 마시고, 그리고 가우시안 블러 필터를 좀 넣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 더, 그림자와 눈사람이 만나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색이 진하죠.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하시고요. 눈사람이랑 눈사람 그림자 사이에 이렇게 배치합니다. 그리고 브러쉬 옵션은 소프트 라운드 브러쉬입니다. 하드니스 값 없고요. 색은 이렇게 회색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색으로 해주시고 오케이 하고요. 아래쪽을 이렇게 살살 그려보세요. 이렇게 하시고 오퍼시티 조절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브러쉬 말고 원형 툴 있죠? 원을 사용해서 여기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요. 여기 회색을 넣어서요. 오퍼시티 값 조절을 하고, 여기도 필터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컨트롤 T 하셔가지고 크기 조절도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그림자는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서 브러쉬 작업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원을 만들어서 그림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던지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 부분에 글자만 남았네요. 오브젝트 4번입니다. 글자, 영어, 한글, 효과는 그림자, 블렌딩 모드, 포토샵에서 해도 됩니다. 타입 툴 클릭하고 글자 먼저 적을게요. 윈터 엔터 하고, 엔터 한 번 더 하고,
평생 잊지 못할 엔터, 겨울의 추억을 엔터 만들어 보세요. 글자 하실 때 옵션 바에서 여기 왼쪽 정렬로 해주시면 왼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크기 조절하고요. 컨트롤 T 하고 폰트 찾아볼게요. 한글이 있으니까 고딕체 같거든요. 맑은 고딕 해보겠습니다. 맑은 고딕, 레귤러, 볼드, 볼드로 해주고 여기만 레귤러, 다시 겨울의 추억만 볼드 이렇게 해주면 되죠. 여기는 글자가 커야 됩니다. 좀 크게. 이렇게 하고 자간이 좀 더 넓게 바뀌어야 됩니다. Alt 방향키로 자간을 좀 넓혀 줄게요. 요 정도. 요 할에 이 부분에 글자를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요 정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다르죠. 글자 색상을 넣고요. 그리고 다 됐다 싶으면 자, 글자 깰게요. 글자 깨고 여기 아이 부분을 요거 가지고 만들면 되죠. 하나 복제하고 회전시키고 길이 줄이고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하나 더 복제해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라인 하나 만들어야 되네요. 라인 하나 만들고 요쯤에서 이렇게 할의 끝까지 해준 다음에 스트로 넣고 금방 사용했던 색상 50, 20, 0, 0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볼게요. 가져가서 포토샵에서 그림자 효과, 블렌딩 모두 적용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OK, 맨 위로 올려주고 컨트롤 T, 크기 조절하고 위치 잡고 다시 한번 크기 조절. 효과 한번 넣어 볼게요. 레이어 스타일 더블 클릭, 그림자 효과를 넣어야 합니다. 확대를 좀 할게요. 확대하고 드랍 섀도우 클릭하고요. 이게 기본 디폴트 값이고 여기 어퍼시티 값을 좀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사이즈 조절해 볼게요. 사이즈 너무 크지 않죠? 너무 크지 않고 스프레드 값은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2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앵글 값 조절을 할게요. 여기서는 유즈 글로벌 라이트에 체크 해제하고 바꿉니다. 90도로 되어 있고요. 다시 사이즈 이렇게 조절을 하고 스프레드 살짝 올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림자 효과는 넣어주고요. 그 다음 블렌딩 모드가 있었죠. 블렌딩 모드는 배경이 살짝 겹치는 거 보니까 스크린이나 라이튼을 해준 것 같은데 여기서는 스크린이 더 비슷해 보입니다. 스크린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또 전체적으로 빠진 거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여기 눈 결정체가 조금 다른데 블렌딩 모드를 보니까 변경을 안 했네요. 지시사항에 블렌딩 모드 변경이 있었거든요. 하나씩 모두 스크린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스크린으로 수정을 하고 공개 도면 5번에서 조심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눈 결정체를 클리핑 마스크 사용해서 이미지를 넣을 때 이미지 레이어에다가는 블렌딩 모드를 변경을 하고 눈 결정체에는 입체 효과를 넣어야 했습니다. 이 부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레이어 배치하는 것도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그림자를 빼먹지 않도록 또 조심을 해주세요. 시험장 가시면 의외로 이런 부분이 잘 눈에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윈터에 스크립을 필터 넣는 거. 옵션 값이 워낙 많아서 어렵게 느끼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앵글 값, 선이 어떤 각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굵기, 선의 굵기 조절, 그리고 선의 간격 조절. 중요한 건 이 세 가지였어요. 이 세 가지를 잘 조절하시면 완성 도면처럼 비슷하게 효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 도면 5번 겨울 캠프 전체 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